우리가 전 시간에 그 3차원 그림에 대해서 잠깐 봤고요. 이제 플롯3와 메쉬 또는 뭐 솔프 이런 패밀리들이 있다. 그래서 두 개가 완전히 다른 방식의 그림이다라는 걸 봤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메쉬는 XY가 하나의 그 사각형 형태를 떼야 된다. 모양이다. 그게 좀 달랐죠? 자, 근데 원래는 XY가 예를 들어서 X가 뭐 4개가 있고 Y가 5개가 있으면은 이게 우리가 4x5로 만들긴 하지만 또는 5x4로 만들긴 하지만 엄밀하게 따지면 다른 값은 사실은 얘는 4개밖에 없고 얘는 5개밖에 없는 거죠. 자, 근데 이제 메쉬는 걔네들을 다 조합을 해서 만들어서 사각형 형태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제 그 작업을 해주는 함수가 매틀랩에는 있고요. 그게 바로 이제 메쉬 그리드라는 함수입니다. 자,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죠. 그래서 x의 3개 값을 한번 넣어줘 보시고요. 그 다음에 y에는 4개 값을 한번 넣어줘 보죠. 자, 그럼 조합을 하면 총 3, 4, 12개가 나와야 되겠죠? 12개. 그럼 x도 12개, y도 12개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렇죠? 자, 근데 그 작업을 해주는 것이 이제 메쉬 그리드라는 거고요. 우리가 그 일종의 늘어난 1D에서 2D 형태로 바뀐 값을 대문자 x, 대문자 y라고 해보고요. 그럼 equal mesh grid 하고 여기다가 벡터로 존재하는 x하고 y 값을 이렇게 넣습니다. 자, 넣었더니 지금 x도 4x3고 y도 4x3 그죠? x도 4x3 y도 4x3 근데 가만히 보세요. x는 보니까 어떻게 만든 거냐 하니까 원래 x가 이런 녀석이었는데 그 녀석을 밑으로 복제를 해주고 있죠. 몇 번 복제를 했냐 하면은 y의 개수만큼 복제를 했고요. 그 다음에 y는 보니까 원래는 이런 녀석이었는데 얘를 이렇게 칼럼으로 놓은 다음에 이거를 이번에는 옆으로 복제를 합니다. 그죠? 근데 몇 번을 복제했냐 봤더니 x의 개수, 즉 3개만큼 복제를 한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요. 우리가 xy를 보통 엑시스를 그릴 때, 축을 그릴 때는 보통은 이렇게 그리죠. x축이 여기 있고 y축이 여기 있다. 그죠? 자, 근데 우리가 이거를 테이블에다가 데이터에다 적용할 때는 이렇게 밑에서부터 이렇게 데이터가 쌓여가지를 않거든요. 보통은 위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축을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 하면은 x축은 원래대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축이 맞고요. y축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축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거는 아까 그 이미지를 볼 때도 그 픽셀 좌표계를 어떤 이미지가 이렇게 있을 때 매틀랩이 픽셀 좌표계를 붙여줬는데 보니까 이쪽이 x였고 y가 위에서부터 내려가는 y축이었죠. 그거랑 비슷한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요 그림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만약에 x가 3개고 y가 4개면 우리가 이렇게 일종의 뻥튀기를 시킨 거죠. 뻥튀기를 시킨 2D 어레이는 몇 바이 몇이 돼야 될까요? 3x4일까요? 아니죠. 왜냐하면 x가 이쪽에 있으니까 여기는 3개고 y가 이쪽으로 가기 때문에 4개가 돼서 우리가 얻는 것은 3x4가 아니라 4x3다 하는 것이죠. 이렇게. 그래서 둘 다 4x3고 그렇죠? 그 다음에 x는 요 1x3가 4번이 밑으로 복제가 된 것이고 y는 4x1이 옆으로 3번이 복제가 된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게 이제 그래서 메쉬 그리드다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제 2차원 테이블이죠. 보통 이제 룩업 테이블이라 그러는데 항상 룩업 테이블을 생각하실 때는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앞으로는
아, 여기가 x다. 그 다음에 여기가 y다. 그 다음에 이만큼이 z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원래대로라면은 x와 y는 태생적으로 1D예요. 1D. 그죠? z만 사실은 2D인 거죠. 그래서 x가 n개고 y가 m개면 n by m이 아니다는 거죠. 이게 아니다. z는 m by n이 돼야 된다. 이 디멘전 관계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가보죠. 요거는 제가 건너뛰고요. 자, 그럼 우리가 앞에서도 한번 그 엑셀하고 매틀랩하고 왔다 갔다 하는 거 XLS read, XLS write를 할 때 엔진 맵을 한번 본 적이 있었는데 그걸 한번 다시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그래서 클리어 하시고요. load map engine 풀네임을 치시려면 .mat였죠? 이렇게. 자, 그리고 whose로 한번 해보세요. whose. 그쵸? 자,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뭘 배웠냐면은 mesh는 그죠? mesh는 똑같이 플로3나 마찬가지로 x, y, z를 받아들이는데 얘네들이 다 뭐냐면은 동일한 사이즈의 행렬이다. 행렬이다 하는 것이죠. 그죠? 저걸 줘야 된다. 그래서 x하고 y는 어떻게 한다? 메쉬 그리드를 이용해서 원래 1D로 존재하는 놈을 뻥튀기를 시켜줘야 된다. 자,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니까 디멘전 한번 보세요. 토크가 11 by 9이죠. 그리고 지금 보니까 RPM이 1 by 9이에요. 여기가 RPM이고요. 스로틀이 요게 11 by 1이면 좋은데 뭐 괜찮습니다. 11개라는 게 중요하니까요. 여기가 스로틀입니다. 자, 그러면은 Z는 헷갈릴 게 없어요. 사실은 얘가 Z죠. 근데 중요한 거는 X하고 Y를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지금 그러면 RPM과 스로틀 중에서 어떤 놈이 X라는 것이죠? 반드시 이 위에 붙은 놈이 X고 옆에 붙어 있는 녀석이 Y다. 이거를 헷갈리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뻥튀기를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메쉬 그리드를 이용해서 RPM이 먼저니까 이제 뻥튀기 된 놈을 우리가 대문자로 이렇게 한번 해보죠. 스로틀 메쉬 그리드 다음에 원래 1D로 존재하는 RPM과 그 다음에 1D로 존재하는 스로틀 이렇게. 자, 그랬더니 어떻습니까? 원래 RPM이라는 녀석은 요거 하나였는데 그거를 밑으로 Y의 개수만큼, 즉 스로틀의 개수만큼 뻥튀기를 시켜서 총 11 by 9이 됐고요. 그 다음에 스로틀은 원래 요거였죠. 1 by 11이었는데 요거를 이렇게 오른쪽으로 뻥튀기를 시켜서 얘도 마찬가지로 11 by 9이 됐죠. 자, 그러면은 토크 요거는 원래부터 11 by 9이었고 이제 뻥튀기 된 X가 11 by 9, 뻥튀기 된 Y도 11 by 9 이제 다 준비가 됐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다가 메쉬하고 뻥튀기 된 거, 토크는 뻥튀기 하는 게 아니죠. 이렇게. 그랬더니 이제 저와 같은 멋있는 3차원 그림이 나왔더라 하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잠깐만요. 어디 갔습니까? 네. 자, 이렇게 있죠. 요거를 이번에는 surf로 한번 해보세요. surf다. 자, 그럼 surf를 하면은 그 면을 이제 색으로 채워준다는 것이죠. 저런 식으로 색으로 채워준다 하는 것이죠. 그렇죠? 아, 그래서 저렇게 하면 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보니까 야, 어차피 X하고 Y는 그죠? 물론 이제 얘네들이 다 똑같은 11 by 9으로 줘야지
그림을 그려준다는 건 알겠는데 어차피 x하고 y에 해당되는 놈은 테이블에서 여기와 여기이기 때문에 존재 자체를 1D로 존재를 하는데 굳이 그거를 매번 이렇게 Z와 똑같은 디멘전으로 뻥튀기로 시켜줘야 되느냐. 자, 그래서 매트랩에는 좋은 게 뭐냐면 소위 이제 벡터라이제이션이라는 게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되게 중요한 게 정신이 뭐냐면은 이 안 되면 말고 정신이 있습니다. 그냥 무조건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헬프를 하더라도 매트랩에서 모든 경우에 대해서 그게 다 나오질 않거든요. 특히 이제 벡터라이제이션 같은 경우는 되는 경우가 있고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긴가민가 하면은 그냥 해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한번 x를 1D 벡터로 줘보고 y도 한번 벡터로 줘보자. 뭐 안 되면 그냥 아닌 거고요. 자, 그랬더니 어떻습니까? 저것도 되는구나. 그러니까 원칙은 메쉬 서프는 x, y, z가 동일한 디멘전의 2D 어레이여야 되는데 그 중에서 x와 y는 대신에 1D로 줘도 괜찮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직접 해보고 알아냈다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 되겠다. 자, 조금 더 우리가 멋있는 그림을 한번 갖고 오기 위해서 이제 3차원의 일종의 싱크 함수인데요. 이걸 다 쳐도 되는데 이제 귀찮으니까 제가 여기다 만들어 놨어요. 여기. 그래서 싱크 이제 3D를 한번 돌려보시죠.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메모리 속에는 이 대문자 X, Y, Z가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X, Y 다 모두 다 1D가 아닌 2D로 지금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보니까 저렇게 됐고요. 그래서 저거를 원할 때는 surf로도 할 수 있겠다. 그렇죠? 자, 그리고서는 우리가 이제 3차원 그림이 나왔기 때문에 이 앞에서 봤던 rotate 3D라는 이 버튼을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이 그림에 와서 마우스를 꼭 누르고 이렇게 한번 움직여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돌릴 수도 있고 바로 위에서 이렇게 쳐다볼 수도 있고 또 밑에서 이렇게 올려다 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를 할 수가 있겠다. 그렇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멋있죠? 그렇죠? 저렇게 됐다. 자, 그런데 지금 보니까 제가 옆에 강의록에 있는 거하고는 이제 컬러가 좀 틀리죠. 조금 더 저 강의록에 있는 게 조금 더 멋있는 것 같아요. 붉은색도 나오고 한데 얘는 좀 밋밋하죠, 색이. 야, 저게 왜 그럴까? 한번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한번 플롯 툴스를 다시 한번 열어보세요. Show Plot Tools. 자, 이렇게 열게 되면 제일 지금 바깥에 이렇게 잡혀 있을 때, 오브젝트가 잡혀 있을 때 보시면은 Figure Property 여기 보시면은 지금 여기 바깥에 잡혀 있죠? 여기가 제일 바깥이 오브젝트로 잡혀 있고 그 중에 한 속성 중에 하나가 컬러 맵입니다. 이게 지금 이름이 뭐 파룰라라는 건데요. 이거를 한번 Z로 한번 바꿔보세요.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게 사실 Z입니다. Z. Z는 뭐냐면 제일 큰 값이 빨간색이고, 그죠? 요 값이고, 제일 작은 값이 파란색이고, 그 사이를 이렇게 색을 점점점 변하게끔 만들어 놓은 게 Z인 거죠. 뭐 그 밖에도 많이 있죠. 그래서 뭐 핫도 있고, 또 잘 이해가 안 되는 건지 이런 건 잘 모르겠어요. 이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뭐 같은 색이 계속 반복이 되기 때문에 아마 우리나라 사람이 만든 것 같습니다. 색동을 이제 강조해가지고 그거는 별 도움이 안 되고 Z를 해놓죠. 자, 그러고서는 다시 Hide Plot Tools 하면은 이렇게. 자, 그럼 이제 옆에다가 요걸 한번 눌러보세요. 요걸 이제 컬러 바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Insert 컬러 바를 하면 이 3차원 그림은 사실은 이 그림 속에서 데이터 값을 읽는 게 쉽지가 않아서 좀 도움을 주는 거죠. 그래서 검붉은색이 1이고 지금 짙은 파란색이 마이너스 0점이고 이제 그 사이의 값들은 색깔이 이런 값을 나타낸다. Z 값을 말하는 거죠. 이렇게 나타내고 있고요. 자, 그럼 우리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마우스 작업을 하는 것은 결국 나중에 스크립트화 하기가 어렵죠. M 파일에 넣기가 어렵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합니다. 컬러 바라고 쳐보시면 컬러 바 오프인가요? 이렇게 그죠?
컬러바 off, 그 다음에 컬러바 또는 컬러바 on 이렇게 되고요. 아, 컬러바는 on이 없군요. 이렇게. 그쵸? 자, 그 다음에 이제 컬러 맵도 우리가 그 이름을 안다면 여기다가 컬러 맵 하시고, 지금은 Z니까 아까 뭐였죠? 파룰라? 파룰라. 또 아니면은 하트. 이런 식으로. 그죠? 바꿔서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그 색 컬러 맵으로 바꿀 수가 있다. 보통은 그래서 제일 많이 쓰는 것이 이제 컬러 맵 Z다. 그죠? 이렇게 할 수가 있다. 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앞에서 그 탄젠트 그림을 그리면서 기억하실 거예요. 탄젠트 그림을 그리면서 어떤 내용을 배웠냐면은 이제 플롯 XY에서 Y에 낸을 넣으면 다 넣는 게 아니죠. 일부분을 넣으면 그 부분을 그림에서 스킵한다. 그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상당히 파워풀한 기능이었어요. 우리가 그림에서 좀 건너뛰고 싶은 부분이 있을 때 Y에다가 낸 또는 inf를 넣어도 되죠. inf를 넣게 되면은 이제 그 부분을 생략한다 하는 것을 봤는데, 자, 마찬가지로 3차원 그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는 X, Y에 넣는 것이 아니라 Z에 넣는 것이 되겠죠. 자, 한번 예를 한번 보죠. 지금 우리가 대문자 X, Y, Z에 그 값이 있죠. 지금 보니까 31by 44에 이러한 값들이 있고, 그게 이제 3차원 싱크 함수를 나타내는 거였는데, 만약에 우리가 저기서 Z가 0보다 작은 놈들은 잘라내고 싶다 그래 보죠. 자, 굉장히 챌린징한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플롯에서도 빼버리자. 자, 어떻게 하냐면 우리는 굉장히 간단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Z가 0보다 작니하고 한번 물어봐 보세요. 자, 그럼 그 결과는 어디 들어있냐면은 ANS에 넣었죠. 우리가 뭐는이라고 넣어주면 좋은데 그걸 안 넣었으니까 ANS에 들어가 있고, 얘네들은 다 논리값입니다. 논리값. 그죠? 그래서 위치에 따라서 0보다 작은 놈은 1, 그렇지 않은 놈은 0, false인 놈은 0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죠. 됐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요. 우리도 i에다가 한번 넣어보죠. ANS보다는 이렇게 넣어보죠.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Z의 I, 저게 어떤 기법이죠? 로지컬 인덱싱이죠. 우리가 몇 번째에 해당되는 숫자로 인덱싱을 하는 게 아니라 참 거짓으로 인덱싱을 하는 거. 매트랩에 제가 꽃이라 그랬죠, 저게. 자, 그럼 거기다가는 우리가 낸을 한번 넣어줘 봅니다. 자, 그럼 Z가 어떻게 생겼나 여러분들 한번 쳐보세요. Z가 어떻게 생겼나 보니까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그쵸? 그래서 여기서 낸이라는 것은 뭔가 값이 음수가 지금 들어가 있는 것을 다 낸으로 지금 리플레이스를 시켰다는 것이죠. 그쵸? 아, 그렇구나. 오케이. 그 다음에 저 녀석을 만약에 플로팅을 하면 어떻게 될까? 그쵸? 자,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surf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됐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0보다 작은 놈들이 싹 잘려져 나갔죠. 이걸 옆으로 한번 제가 돌려보면 지금은 잘 안 보이지만 이렇게 보면은 지금 보시면은 0보다 작은 놈은 하나도 없죠. 이렇게. 그럼 어떤 사람, 아니 왜 이렇게 날카롭습니까? 그건 데이터 포인트가 많지 않기 때문인 거죠. 그죠? 왜냐하면 그 점들을 다 잘라냈고 나머지 놈들로 그린 거기 때문에 데이터가 듬성듬성하게 있으면 저렇게 보일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지금 되게 촘촘하게 한번 넣어보세요. 간격을 좀 촘촘하게 XY를 해가지고 넣으면 아주 부드럽게 여기가 이렇게 여기가 둥그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여기도 둥그렇게 나오고. 그죠? 이렇게. 아, 그래서 3차원 그림에서도 nen 또는 inf를 Z에다 넣게 되면은 그 부분은 디스플레이를 안 해주는구나. 굉장히 파워풀한 기능을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